13-7 일곱 번째 특 A급 판례입니다. 자, 문제는 이미 보셨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날짜 19년 7월 26일 날짜 나오면 제소기간이 쟁점이구나. 그 다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관소니까 대상적격이구나. 그래서 목차는 로마자 2번이 대상적격, 이 사건 처분, 두 번째 단락에 이 사건 처분 나와 있죠. 19년 4월 17일자 비공개 결정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충족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날짜 있으니까 여기 제소기간 충족 여부. 이거 쓰는 거죠. 이 소송은 적법한가,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소송 요건 중 대상적격 제소기간이에요. 대상적격의 경우에 일단 정목의 거부는 처분에 해당하고 4월 17일자 비공개 결정은 그다음에 4월 22일 날 통지 받고 이런 건 이제 안날이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서 A에게 불복하는 것이 이신청이죠. 이신청했는데 19년 5월 2일 날 이미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다. 그러니 이 사건 이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같은 날에 통지됐다. 이건 통지됐다는 것은 이제 날짜도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비공개 결정이 있고 A한테 이신청 가서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처음에 거부, 이 비공개 결정, 거부의 처분성 요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신청,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처분인지 여부. 판례는 이제 부정한 사례도 있고 긍정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산점, 제소기간의 기산점에서 좀 유리하게 요 통지 받은 날로 본다라는 것이 이제 행정기본법에 입법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5월 2일부터 90일 내 8월 2일까지인데 90일 내인 7월 26일이니까 충족.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사건 처분 4월 17일자 비공개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 대상적격 충족. 그다음에 이신청 각하 결정은 처분 아니지만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신청 각하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5월 2일부터 90일 내인 7월 26일 제소기간 충족. 요거의 사안 해결이에요. 자, 2번 판례 쟁점을 보면 1번 이신청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처분 여부. 뭐 일부 인용 같은 경우에 돈 같은 경우에 일부 인용이다. 그러면 1000인데 이신청 갔더니 일부 인용되었다. 그러면 이제 흡수설, 역흡수설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하나 기각 결정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 처분성 부정되는 경우, 그래서 종전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논거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 판례는 이에 따르지만 개별법의 기간 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이 사건 정보공개법이에요. 처음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가면 바로 이제 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시청 제도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처음 통지받은 날로 하게 되면 불리하니까 이시청에서 통지받은 날로 본다. 이렇게 기간 연장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기간 연장 효과, 이시청 통지를 받은 날, 그날로부터 인정한 판례와 기간 연장 개별법에 이제 규정이 없어서 기간 연장 효과를 부정한 판례 이렇게 있었는데 행정기본법 36조는 기간 연장 취지를 살려서 개별법의 기간 규정, 연장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사건은 아니지만 없는 경우에도 연장되도록 입법한 것이다. 36조가.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처분성이 긍정되는 경우 거부였다. 근데 이시청 갔는데 다시 거부 나왔다. 그랬을 때 2차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그래서 이시청 기각 결정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라는 판례가 네 번째 줄에 이주대책 대상자 제의 처분. 1차 거부, 2차 거부 했을 때 2차 거부도 새로운 내용의 신청이니까 처분이다 라는 게 이제 2, 3 논문에 떴던 것이고요. 대상적격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물어보는 것이고, 나가 어떤 처분이 이제 거부 처분은 아닌데 처음에 1차 조정금 통지 5천만 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2차 조정금 통지 이시청 가가지고 동일하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조정금 통지는 거부 처분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이제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거부 처분이든 아니면 조정금 2차 통지이든 2차 거부 처분이든
새로운 신청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을 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이제 최판 20-3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판례죠. 이렇게 견해 드립이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이고 다른 교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번 이 시청에 대한 결과, 즉 각하 결정, 기각 결정 등을 통지받은 후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산점 뭐냐? 이 시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다.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18조에 보면 이 사항에 공공기관은 이 시청을 각하 기각하는 결정, 지금 각하 결정했죠. 청구인에게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망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된다. 즉 알려야 된다는 말은 그날로부터 심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 시청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두 번째 단락에 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안의 기간 연장 규정이 있으므로 이거 제가 써놓은 것이고 이 시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산점은 처음에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이 시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해서 하니까 90일 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번 사안 해결 1번 첫 번째 써줘야 될 것은 정보공개 거부가 처분인지 그래서 간단하게 쓴 거예요. 법령상 신청권이 있고 거부는 갑에 정보공개 정권에 개구직 영향을 미치므로 거부 처분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 시청 각하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당초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갑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결론 2019년 4월 17일자 처음에 비공개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송을 제기하야 하는데 했으니까 대상적 충족 2번 제소기간은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서 갑이 이 시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인 19년 5월 1일부터 기산해서 90일이니까 8월 2일까지인데 90일하면 통상 3개월이니까 그 7월 기간 내인 7월 26일 날 소송을 제기하는 바 제소기간 준수하였다. 나머지 소송권을 충족하다면 소송은 적법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례는 제가 보기에는 언제나 출제할 수 있는 특 A급이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안녕.